안녕하세요. 아이코리아 아동발달교육연구원 원장 김지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피지기 100점 불태 기억하시죠? 아이를 알고 나를 알아야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지피지기,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엄마인 나. 엄마인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어떻게 우리 아이랑 지내는 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해서 양육 태도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려고 해요. 양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엄마로부터 받아온 것밖에 없어요. 다른 사회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양육을 받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육이라는 똑같은 환경, 내가 아이를 키우는 육아라는 똑같은 환경에서는 그때 배웠던 것들이 그대로 다시 재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이것을 애착의 대물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애착의 대물림은 본인이 지각하지 않고서는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나를 키워줬던 양육 방법, 이 양육 방법이 우리 몸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똑같이 우리 아이에게 대하게 되죠. 그래서 어떨 때는 저도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화날 때 나한테 이 말 했었는데 나도 은연중에 아이한테 이 말을 하고 있어. 나 우리 엄마 이런 거 되게 싫었는데 나도 똑같이 우리 애한테 이렇게 하고 있어. 라는 부분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있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워서 내가 이런 부분이 있어. 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육에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그 다음 달라질 수 있어요.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아이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남편 저거 나쁜 것만 닮아가지고 저거 이렇게 되게 미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 순간 내가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둘째를 굉장히 늦게 낳았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딸려요. 그래서 둘째를 키우다 보면 정말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체력이 딸리니까 아이한테 자꾸만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특히 밤 8시가 지나가면 지킬 앤 하이드처럼 아이한테 화를 많이 내요. 그래서 생각했죠. 내가 8시 정도 되면 아이한테 화를 많이 내는구나.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의도적으로 음악을 좀 듣는다던가 잠깐 5분 정도 쉰다던가 이런 조절을 통해서 제가 아이의 양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바꿔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생각해 본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양육 태도의 중요한 차원들을 조금 공부해 볼 건데요. 양육 태도에는 두 가지 차원이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는 아이를 수용할 수 있느냐. 자, 수용할 수 있느냐와 반대는 거부하느냐예요. 나는 우리 아이가 뭘 해도 예뻐. 그런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그냥 쟤는 뭘 해도 예뻐. 그래, 그거 해. 알겠어. 그냥 네가 한번 해봐. 하고 좀 마음이 넓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건 기본적으로 뭘 배우지 않아도 좀 수용적이신 분이 계세요. 반면에 약간 이제 좀 힘든 거죠. 거부적인 거예요. 어떻게 많이 나타나냐면 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나 너무 힘들어 너 키우는 거. 너 진짜 이렇게 힘들어서 키우겠니? 이런 말을 만약에 달고 있다면 내가 아이에 대해서 좀 거부적이지는 않은가 하고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측면은 자율성과 통제의 측면이 있어요. 자, 이거는 그대로 아마 이해가 가실 텐데 아이에게 뭔가 선택권을 좀 많이 주고 기다려주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자율성의 측면이에요. 반대는 뭐겠어요? 통제하는 거예요. 제가 맘카페나 내지는 이렇게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몇 세가 되면 자연관찰책을 넣어줘야 된대요. 그 다음 또 몇 세가 되면 무슨 책을 넣어줘야 된대요. 이런 식으로 아이의 연령에 맞게 무슨 책? 무슨 책? 무슨 책? 지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있어? 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물론 아이가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많이 읽혀주고 사주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엄마가 먼저 아이의 흥미와
관심에 상관없이 몇 세 되면 이걸 해야 돼. 몇 세 되면 이걸 해야 돼. 몇 세 되면 넌 어느 학원에 다녀야 돼. 이렇게 플랜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건 통제에 가까워요. 내가 아이에게 좀 자율적으로 대하는 엄마인가? 아니면 내가 좀 아이를 통제하고, 우리가 일명 헬리콥터만이라는 말을 예전에 유행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이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계획하고 뭔가를 이렇게 주려고 노력하는 엄마인가?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질에서도 케미가 중요했던 것처럼 이 양육 태도에서도 이 수용, 거부, 자율, 통제의 케미가 중요해요. 자, 내가 수용적인 엄마예요. 그런데 아이의 자율성을 강조해요. 그러면 나는 굉장히 아이를 민주적으로 키우는 엄마가 되겠죠. 자, 수용적이긴 해요. 그런데 수용적이고 통제적인 부모님들, 이런 우리 어머님들을 과잉보호라고 얘기를 해요. 난 아이를 사랑해. 그렇지만 너는 내가 하는 규칙에 맞게 자라야 돼. 그러면 과잉보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아이를 좀 거부적이에요. 나 너무 힘들어, 우리 아이가. 힘든데, 그래? 그런데 네가 좀 해봐. 자율성을 강조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방임이 되죠. 거부적이야. 나 너무 힘들어. 그런데 통제해. 그러니까 너 내 말 들어야지.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통제하는 어머니들은 권위주의적인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기질에 따라서 이 양육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질하고 조금 연결해서 생각해 볼게요. 자, 자극 추구가 높은 아이들은 어머니들이 통제 유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겠죠. 아이가 막 달려가고 만지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자극 추구가 높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어머니들께서 의도적으로 자율성을 길러줄 수 있는 활동들, 기다려주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산만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통제되지 않은 공간에서 마음껏 자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만져도 혼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한 거죠. 자극 추구가 낮은 아동들에게는 어떤 양육 태도가 중요할까요? 자극 추구가 낮은 아동들은 사실은 혼자 있어도 잘 놀아요. 그래서 방치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특히 순한 기질의 아이들, 우리 아이 참 순해요. 잘 먹고 잘 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사실 혼자서도 굉장히 잘 노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부모님이 조금 편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 방치하거나 방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 아이들에게는 자극을,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차례차례 줄 수 있는 좀 개입적인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이의 자율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아이가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잘 경험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위험의 피가 높은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불안이 높아요. 이런 친구들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굉장히 수용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너 왜 이렇게 인사 좀 해? 말씀드렸죠. 그럴 때는 그래, 부끄럽지. 나중에 할까? 오늘은 엄마가 대신할까? 조금 아이가 이 자극에 대한 불안을 낮출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의 피가 높은 친구들에게는 수용적인 자세가 굉장히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사회적인 민감성이 높은 친구들, 눈치를 막 보고 상황에 대해서 막 빨리빨리 판단하는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에게는 뭐가 중요할까요? 자율적인 측면의 양육 태도가 굉장히 강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따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이가 스스로 난 이거 하고 싶어. 그래?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돼. 엄마가 기다려줄게. 하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양육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회적인 민감성이 낮은 아이들에게는 어떤 양육 방법이 필요하냐면 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의 마음을 잘 알지를 못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힘이 별로 없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가 아이의 정서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이런 정서를 같이 조절해주는 역할들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감정 코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컨텐츠를 조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인 양육 태도를 어느 부분에 조금 더 강조를 둬야 되는지,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 아이 기질에 따라서 양육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우리 아이 키우는 이야기들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